뭐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 가지 또 정서가 올라오기도 해요. 대체로 어떤 신비감, 감사함 그런 정서가 많이 올라오죠. 처음 경험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간혹 드물지만 좀 무섭다는 느낌을 갖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너무 낯설어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비행기 탄 얘기를 자랑했죠. 어, 이건 뭐 서울 구경 처음 한 놈이 서울 자랑하듯이 제가 요즘 아주 뭐 비행기를 오랜만에 타봐서 그것도 뭐 짧은 국내선 제주도 갔다 온 얘기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긍정희님이 그러셨는데 그 제가 그 저 발 아래 운해 저쪽에 해가 지는 석양이 아름답다고 했더니 한번 경험하고 싶다 했는데 사실 아름답죠. 그 제가 한번 말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평선 그 땅 끝에 이렇게 그 하늘과 만나는 그 지점이 지평선이잖아요. 그다음에 수평선 바닷물 쫙 끝에 이제 하늘과 만나는 지점이 수평선이잖아요. 이 비행기 타니까 저 발 아래 구름이 쫙 깔리는데 그 발 아래 그 구름과 하늘이 또 만나는 그래서 운평선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운평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명상을 하시면 그렇게 특수한 경우에만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죠. 매 순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이닦기, 똑같은 밥 먹기, 똑같은 설거지, 똑같은 걷기 이렇게 느껴지시죠? 근데 여러분이 멈출 때 우리 그림 볼까요? 이 명상 쉰다는 게 멈춘다는 거죠. 쉴 때. 그때 오래된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쉽진 않아요. 워낙에 그 생각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뭐 잠시 뭐 1분, 3분 이렇게 명상한다고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내려놔지겠습니까? 자꾸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 명상을 하든 이를 닦든 걷든 혼자 식사를 하든 아니면 설거지를 하든 문득 멈출 때 그때 그 감각이 온전히 들어오잖아요. 신비하죠? 그러면서 문득 또 감사한 느낌도 들고요. 물론 그건 다 에고적인 생각 느낌이지만 어쨌든 잠시 우리가 멈출 때 사실 참나와 에고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그 경험 하나죠. 경험하고 있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지금 이 목소리 듣는 나는 누구인가요? 지금 이 목소리 듣는 나는 어디에 있나요? 머릿속에 있나요? 뭐 이런 펜 속에 있지는 않겠죠? 이 손가락 속에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물론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제가 그 전에 그 잠실 살 때는 그 지하철 타고 이제 출퇴근할 때 그 해 떠오르는 광경이나 저쪽에 일몰, 석양을 볼 때 참 아름답죠. 해 뜰 때 그 강 윤술이라 그러죠. 그 이렇게 물결이 이렇게 잔물결들이 쫙 있는데 그 햇빛이 쫙 하나하나 쫙 깔려 영롱하게 비치고 있는 윤술이라고 하는데 참 아름답고 해질 때
꼭 비행기를 타고 가야 그런 경험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꼭 비싼 돈 주고 저 미국까지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봐야 뭐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세수할 때 이 깨어 있으면 그 수돗물 소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같지 않습니까? 김 교수 못 가봤구만. 제가 못 가봤습니다. 어, 여하튼 제 요점은 아시겠죠? 그 깨어 있을 때, 그리고 욕구 생각이 쉴 때, 마음이 쉴 때, 그때 경험되는 것들 하나하나가 다 신비하고, 그때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의 마음도 올라오고, 참 놀랍고 불가사의한, 정말 신비롭죠.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하죠? 그것이 사실은 어떤 경험이든 말이죠. 꼭 아름다운 광경만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고 여기에 내장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떤 냄새는 아주 싫고 어떤 냄새는 아주 좋고 그렇죠. 어떤 모습은 참 아름답고 어떤 모습은 참 더럽게 느껴지고 그러죠. 근데 때때로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정말 이 쉰다가 정말 잘 될 때는 그냥 감각 자체 아닌가요? 감각 자체. 물론 모든 자극에서 오는 감각에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마음이 쉬는 만큼 그것이 어떤 감각이든 그 자체로 그 아름다움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 지식을 배우고 마음 기술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이 쓴다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그 명상 하니까 쉬는 것만은 하는데, 그러지 말고 쓴다. 이 쓴다 중요하다. 쓴다. 긍정심이 강조합니다만, 가장 기초, 가장 기초는 이 쉰다 본다에서 오는 마음챙김 명상. 명상하며 마음챙김 할 때, 명상하며 마음챙김 할 때, 이때 그 0점 나, 0점 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들리죠? 그래도 뭐 일주일 만에 들으시니까 뭐 그렇게 지겹진 않을 거예요. 어쩌면 매일 들어도 신비하지 않아요? 이 감이 오십니까? 0점 나. 이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아마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0점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토요일 이렇게 한번 여기 줌으로 참가하거나, 혹은 왜 그림이 또 바뀌었어요? 음, 예, 조금 바뀌었네. 그 여기에 와서 혹은 유튜브를 토요일 날 틀지 일요일 날 틀지 모르겠습니다만, 틀 때 처음으로 또 다시 0점 나를 듣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매일매일 0점 나, 0점 나, 0점 나와 접속하는 훈련을 하고 계시겠지만요. 네, 무상하군요. 늘 변화하는군요. 이 그림도 상태가 무상합니다. 이제 무상하다는 걸 깨우치면 거의 도인이죠. 늘 항상 하지 않다. 항상 하지 않다. 이거 깨달으면 도인이죠. 무상.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과거 얘기 많이 하는데,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이것도 무상함을 안다면, 무상함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닫는다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죠. 늘 변화하는데. 이게 뭐 불교에서만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헤라클리투스 그리스 철학자도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거 뭐 뭐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 윤리 도덕 시간에 철학 배우잖아요. 그때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어요?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글 수 없다. 같은 강물로 보이지만 늘 새로운 물이죠. 새로운 물. 늘 변화하죠. 저도 뭐 육체적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이렇게 늙었을 것이고 목소리도 조금 바뀌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하죠. 예. 이걸 정말 깊이 깨달으면 집착하지 않죠. 이게 정말 쉰다가 되겠죠. 쉰다. 이 좀 어려운 말로는 방하 그러잖아요. 방하. 노을 방자. 방학할 때 방자죠. 방하. 혹은 좀 더 어려운 말로는 방하차. 집착을 내려놔라. 방하. 이 프리다운. 프리다운. 그러니까 이 명상 작업 평소에 마음 챙김 하는 특히 그 마음 챙김을 함께 하는 걸 하게 되면 영점 나를 만날 수 있고 또 맨날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깨어서 대화할 때도 문득문득 깨어서 자신이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어떤 경험을 할 때도 그걸 바라볼 수 있고 그럼 차차차차 조금씩 좀 초연해지는 게 생기죠. 좀 집착하지 않는 방아착이 결국 무집착이죠. 무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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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착하지 않음. 결국 우리 공부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고통, 고통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이 집착에서 오잖아요. 집착에서. 근데 모든 게 이제 무상하다는 걸 알게 되면 달라지죠. 특히 이 영점나 체험을 조금씩 하다 보면 영점나 체험하다 보면 이 영점나를 통해서 나에 대한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이제 조금씩 확립되죠. 평소에 알던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나. 어떤 분들은 뭐, 나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주 뭐 자존감이 낮아갖고 자기에 대해서 아주 뭐 부정적인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다 개념 아닙니까? 개념? 다 개념이에요. 또 여러분이 뭐 초등학생 때는 어떤 나라는 개념이 있었고, 중학교 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느 때가 제일 잘 나갔어요? 어느 때 특히 힘들었어요? 각각의 경우마다 그때 그 나가 달라지잖아요. 그 대표 나가, 시그니처 아이, 시그니처 나. 나의 그 마음 사이론에서 내 마음 사회에 사는 그 대표나죠, 대표나. 대표나. 우리 그 음식점 가면은 그 시그니처 메뉴라고 있잖아요. 혹은 카페 가면 시그니처 거기. 그 집은 뭘 잘해? 캐러멜 마키아토를 잘해. 뭐 뭐를 잘해? 아메리카노를 잘 뽑아. 뭐. 이 집은 뭐 파스타를 잘해. 토마토 파스타 잘해. 뭐 이런 시그니처 메뉴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그니처 나가 있죠. 근데 알고 보면 거기는 여러 나들이 있어요. 그 음식점에 여러 메뉴가 있는 것처럼 카페에 여러 그 음료가 있는 것처럼 이게 특정한 나에 꽂혀가지고 특정한 나에 집착해서 고통받는 거잖아요. 특정한 나에. 이 무상함을 알면 이런 거는 이 명상과 마음챙김을 함께하는 영상 마음챙김 함께하는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명상 마음챙김을 함께하는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명상을 하면 이 영점 나를 만나게 되고 접속하게 되고 나에 대한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아, 파도인 줄 알았는데 바다네. 내가 파도인 줄 알았는데 바다구나. 기본이 나는 파도구나. 근데 우리는 뭐 그때그때 뭐 어떤 특정한 파도와 또 동일시합니다. 마치 저울이 그때그때 올려놓는 물건에 따라서 뭐 50kg를 가리키기도 하고 뭐 100kg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그럼 기본값은 뭡니까? 0, 0, 0i 그 0점 나 상태죠. 그것과 자꾸 이제 친해지는 거. 그것도 중요한 수행이죠.
그러나 이제 자주 강조합니다만 그런 영적 나에만 머물면 안 된다. 이 쓸 줄 알아야 된다. 이 쓸 줄 모르면 멍텅구리예요. 이거 못하면은 고요할 줄만 알아. 0점 나. 뭐. 그냥 지리산 가서 사시죠 뭐. 이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지리산 사는 사람들한테 또 뭐 원망 들을라.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리산에 살 분들은 사는데 지리산에 안 살아도 되는 분까지 굳이 지리산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쓸 줄 모르면 멍텅구리예요. 그래서 많이 쓴다를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공부가 되는지. 그래도 여기서 이제 질문 꾸준히 하신 분들은 제가 그 변화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댓글 남겨서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변화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인가 조금 약간 뭐 사람도 별로 뭐 많지 않고 구독자도 많지 않고 뭐 좋아요도 많지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제가 약간 컴플레인하는 소리로 이제 들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농반 진반 그런 말씀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도 진지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또 글을 또 접하면 제가 또 힘을 얻죠. 내가 맨날 똑같은 소리 하면서 이건 뭐 그 사람들한테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좋은 어떤 무엇을 주고 있을까? 때로는 좀 간혹 잠시지만 회의감이 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글들. 그래서 지난번에 모아나님도 특히 많이 말씀하셔서 모아나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먼지님 그 이름도 특이합니다. 먼지. 무슨 제가 옛날에 좀 듣던 팝송 중에 뭐 Dust in the Wind 그런 있었는데 우리가 전부 Dust in the Wind 뭐 우리가 다 별에서 왔고 우리가 다 먼지라고도 하죠. 우리가 다 별먼지에서 우리가 나왔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 먼지님 얘기는 지난번에 또 모하나님 얘기하다가 뭐 다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최민 선생님 한번 먼지님 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분은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음 공부가 이렇게 MMPT 마음 공부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의기소침할까 봐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아주 소상하게 마치 답안지 쓰듯이 이 MMPT의 뭐는 어떻고 이렇게 딱딱 써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이거 공부가 전달되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잠시 무슨 소리 들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였죠? 네. 그러면 우리 최민 선생님 한번 먼지님 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처음부터 다 읽어드리면 될까요? 네네네. 네. 페이지 정도니까.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채널을 추천받아 올 여름부터 마음 공부를 시작한 새내기입니다. 2주 전 7년간의 연애를 끝내고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울기만 하는 건 마음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온전한 이기주의자의 자세가 아니겠죠. 별일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더 좋을 수 있다를 되뇌이며 지금 나에게 가장 이로운 행동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교수님 강의를 듣고 또 들으며 지금 이 시간을 잘 견뎌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특히 도움을 받은 부분이 많아 처음으로 댓글을 남겨봅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계속 추억만 곱씹는 것도 반추했지요.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의 그 사람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나에게 이별을 통보한 그 사람을 원망만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래서 차였구나 하는 내 탓만 하며 자책,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배웠다를 통해 만나고 헤어지는 이 과정 또한 값진 경험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 탓이든 내 탓이든 탓을 하면 과거에 묶여 있을 뿐 현재를 살지 못한다. 이 말씀을 머리에 꼭꼭 새기겠습니다. 구성주의에서 예를 들어주신 실직 사례처럼 이 이별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잘 됐다.
이 인연이 가면 언젠가 또 새로운 인연이 오고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 나에게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해몽하여 동기 충족 예상으로 웰빙을 경험했습니다. 꿈보다 해몽, 이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하루아침에 잊을 순 없겠지요. 마음 사회이론을 생각하며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아, 또 떠올랐구나 하며 제 마음속 건강한 나를 더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이 사건을 성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교수님의 마음 공부를 몰랐던 시절에 이런 일을 당했을 저를 떠올리니 끔찍합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를 시작하고 맞은 위기라, 위기를 위기라 생각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자라는 마음을 먹은 제 자신을 보며 예전보다는 내가 조금 성장했구나, 아,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도 듭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셨죠. 저는 30대입니다. 제가 80까지만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 80 인생의 7년이란 시간은 곱씹고 곱씹을 만큼 긴 시간도 아닌 것 같아 7년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수도 많이 없고 댓글도 안 달린다며 농담처럼 웃으며 말씀하셨는데 매주 빠짐없이 업로드되는 강의에 저는 정말 참으로 마음을 다해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뿐만 아니라 이전 강의들에서도 참 많이 공감하고 배웠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워 댓글을 못 남겼어요. 다시 한번 저를 성장하는 삶으로 이끌어준 강의를 공유해 주시는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여 지혜로운 온전한 이기주의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미 선생님 아주 정말 차분하게 듣는 것만으로 그 내용을 떠나서 차분해지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명료하고 차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뭐 더 제가 사족을 달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온전한 이기주의자, 나에게 가장 이로운 행동, 배웠다, 탓을 하면 남 탓이든 내 탓이든 과거에 묶여 있는 거고 현재는 못 사는 거고 구성주의, 꿈보다 해몽, 그 웰빙 충족 예상으로 행복 웰빙을 경험하고 마음사 이론 등등 이 전부 그 핵심적인 단어를 잘 그 적재적소에 넣으면서 성장하여 지혜로운 온전한 이기주의자가 되겠다는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 7년이면 사실은 그 짧은 세월이 아니죠. 아마 또 상당히 아픔이 있겠습니다만 뭐 안아주고 다독이면서 그러면서 아마 그 지혜롭고 자비로운 나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물론 선택하라 그러면 저래도 이렇게 힘든 경험을 선택할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게 드라마 각본에 써 있는지 어느 시점에 어떤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하면서 슬픔이라면 그 슬픔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로 삼을 때 그게 나를 위한 행동이잖아요. 내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한다면 그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죠.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이롭게 한 행동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한다면 그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자꾸 양성하고 방하 브릿다운 하는 늘 떠오르면 또 반추하지 않고 또 내려놓고 부단히 내려놓다 보면 그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 반추하지 않고 내려놓는 실력, 이 쉬는 실력이죠. 이 쉼의 실력, 이 쉰다, 이 명상의 실력도 양성되고요. 또 그 건강한 나를 사용하는 이 긍정심리에 쓴다. 이거 역시 이제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하시겠지만 뭐 1년에 한 번 정도 댓글을 한번 또 해주셔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100명이 좀 안 돼. 한 50명이면 1년에 한 2번 쓰시죠. 그러면은 매주 달릴 수 있겠네. 한 분이 1년에 2번 쓰면 댓글이 계속 달리겠다. 오케이. 어쨌든 그 여러분들도 네, 또 궁금하시면 그 댓글로 또 남기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그게 이 경험을 나눠주시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 객관화돼서 좋고, 또 남한테 이런 거를 또 듣는 사람들이 아 그렇지 하고 다시 또 깨우치면서 공부가 되니까 참 공덕이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와서 왜 왔을까요? 지구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여기 지구에 왜 왔지? 뭐 하러 왔나? 돈 벌러 왔나요? 아니 돈이 요즘 뭐 자본주의 시대라서 이게 완전히 돈이 너무 중요해진 것 같아서 자꾸 제가 돈 얘기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너무 인생이 좀 누추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돈을 무시하면 안 되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잘 벌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자칫 이제 우리가 그것에 경도돼 버리면 참 우리 삶은 과연 뭐냐? 예, 그런 측면에서 여기 모이신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 나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이해해 갖고 또 내 마음을 잘 쓸 줄 아는 이런 마음 기술이 늘어나고, 이게 성장 아니겠습니까? 이 성장하는 과정에 행복이 수반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같은 마음 공부를 하는 이 친구들로서 마음 공부를 하는 좋은 선우라고도 하고 도반이라고도 합니다만, 마음 공부를 하는 좋은 친구로 쭉 서로 절차탁마하면서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1분 정도 중간 명상하고 여러분 질문이나 또 소감 받겠습니다. 자, 뭔가 마음 편히합니다.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질문이나 소감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또 교수님 계속 안녕하세요. 안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지 네, 않아도 뭐 하나님이 좀 걱정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유튜브 댓글에서 그랬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어, 이제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도 하고 어, 있고 어, 매일 30분씩 자전거 타고 있거든요. 좋은 그러면은 일입니다. 네. 서서 이제 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 예, 많이 회복되긴 음. 소리가 좀 끊겼네. 했지만 네, 잠깐 왜 끊겼습니다. 이러니까 하는 그런 생각 들고 음. 아직까지 그러니까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회복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근육도 다치면은 이제 서서히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제 마음의 그런 어떤 놀람과 그런 것들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하면서 서서히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좀 그러니까 한 해 돌아보면서 '아 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의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렇게 좋은 의도로 좀 받아들였으면 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니까 이걸로 통해서 더 마음이 좀 더 자라나는 계기로 됐으면 네.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계시는 얘기를 들려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내용도 참 그 마음 공부하는 분으로서 이번 경험을 물론 뭐 몸도 지금 아주 완전히 나지는 않았을 거고 마음도 그렇겠습니다만 그렇게 회복해가는 과정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현재에 충실한 모습을 담담하게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좀 더 할까요? 뭐 질문이나 그동안 공부 나눔 떠오르실 때까지 지난번에 바울님이 직장 상사 AC, A씨에 대한 음, 발음 이상한데 A씨, A군 어쨌든 뭐 A님, 네, 그분과의 그 갈등 일을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느냐는 거죠. 어쩌면 이분한테 느끼는 저걸 볼까요? 우리 그 구성주의 그림 몇 번이죠? 네, 7번. 네. 네. 이게 여기에 이제 A A님이라고 합시다. A님이 여기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님, 바울님이 여기서 지금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A님의 어떤 특성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줬겠죠. 그 사람의 뭐 까칠함이라든지 혹은 뭐 이기적인 모습이라든지 뭐 너무 또 좀 꼰대적인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모습이든지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이 바울님의 안조건, 동기, 인지, 정서, 감각, 또 행동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또 심리학에서 우리 투사라는 말도 하잖아요. 투사. 내 안에 어떤 것을 던지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특히 미운 사람이 있다면 돌아봐야 돼요. 특히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왜 저놈이 저렇게 밉게 보이지? 왜 저놈의 그 행동이 왜 이렇게 나한테 걸리지? 그래서 그렇다고 남 탓할 것도 없고 내 탓할 것도 없어요. 탓을 하지 마세요. 다 공부의 기회로 삼아야지. 공부를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지. 내가 뭘 투사하고 있나? 그러면 좀 여기 과거 기억, 어떤 과거의 기억들이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과거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린 시절에 나를 왕따시킨 놈의 얼굴하고 좀 닮았어. 그럴지도 몰라. 어쩌면 그놈이 말하는 말투가 옛날에 그 나하고 좀 안 좋았던 그놈을 많이 닮았어. 근데 그거를 분명히 인지할 수도 있고 뭐 좀 의식 아래에서 이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어떤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 이유가 뭐래도 좋아. 꼭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과거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어떤 게 투사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앞에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음 챙김으로 자신의 마음 사회를 내 마음 사회를 볼 줄 알아야겠죠. 보는 공부죠. 아, 내가 저놈이 저런 말을 할 땐 내가 꼭 이런 마음이 올라오네. 불안한 마음, 분노의 마음, 짜증의 마음, 어떤 혐오의 마음, 뭐 그런 게 올라오네. 그걸 아, 그저 이런 정서가 올라왔구나. 그 관련해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그냥 사건이죠, 사건. 마치 하늘에 이런 구름 저런 구름이 그때그때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이 마음 챙김의 실력이 높은 거죠. 아, 왜 저래? 이렇게 한다면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결코 나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났네. 이 마음 스페이스에 내 의식 공간에 이런 감각이 일어났네. 그러면 좋은 마음 공부, 마음 챙김의 기회가 된 거죠. 자꾸 떨어져 볼 수 있는 거 어떤 거든 간에. 그러면서 그것이 과거에 어떤 이유 때문이든 그게 뭐 부모님 때문이든 자기를 왕따시킨 어떤 친구 때문이든 뭐래도 좋아요. 뭐 때문이든 그게 이제 풀려나가는 거죠. 조건화된 게 학습된 거죠. 학습된 게 이게 탈조건화, 소거되는 거죠. 학습된 게 소거되는 거죠. 소거. 이게 이제 치료 과정이죠. 치료. 그러니까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그 A님과 바울님의 관계에서 이 상호작용이 생기는데 이때 이분 덕분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과거의 어떤 그것이 A님이든 누구든 간에 그와 유사한 일을 만나면 이게 일어나면서 투사되고 있을 텐데, 투사될 텐데 이 A님 덕분에 내가 이걸 볼 수 있고 이거를 해체되는 거죠. 해체되는 거예요. 탈조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님 덕분에 저놈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도 있지만 A님 덕분에 내 과거가 정화되는 거예요. 정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A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관점이 달라지겠죠. 시각이 달라지겠죠. 이 보는 게 달라져요. 이 긍정심리. 욕구 생각을 쓰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하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 사회 안에 있는 사실은 내 안에 여러 아들이 있는데 뭐 그림자나 같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이제 정화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해원 그 해원 해원과 상생 실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서로 원이 풀리고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 일이라기보다 안의 일이기도 해요. 내 안에 어떤 무엇이 사실은 내가 그거를 지금 소화를 못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A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소화되지 않던 것이 이제 소화되는 거예요. 혹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그 마음 공부 쪽에서 하는 말로 하면 원을 풀게 되는 거고 함께 상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내 마음 사회 안에 있는 나들과도 화해가 되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화해죠. 화해가 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윈윈이 되는 거고 그 A님과도 어쩌면 A님과도 뭐가 원이 풀리고 상생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바울님 말씀을 조금 뭐 여러분 오늘 그 질의응답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추가 설명해 봤습니다.
그 사이에 채팅창에 뭐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제가 채팅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떼님,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친정 부모님,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가 하신 말씀, 친정 부모님에게서 집에 잘 안 온다는 질책 아닌 질책을 받았어요. 그 그 나이 먹으면 좀 노여움이 늘 수 있죠. 네. 사실 올해 시어머니에게도 연락을 못 드렸고요. 별거 아닌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작년과 올해 저도 저 나름의 힘든 상황들이 많았어요. 아이 문제와 제 건강에 관해서요. 저에게만 집중하고 싶었는데 딸로서 며느리로서 역할은 소홀했을 거예요. 양육이라는 의무감이 저에게 상당히 큰데 다른 역할에 대한 의무감은 덜고 싶었습니다. 자꾸 타인의 이런 지적 같은 것들이 신경 쓰이고 자신에게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혹시 저랑 지금 대화할 수 있을까요? 라떼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 친정어머니가 뭐 예, 나는 아닌데 네 아버지가 네 아빠가 좀 그러는구나 그렇게 전달하셨어요? 네.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직접 얘기 안 하시고 어, 다른 동생이나 가족을 통해서 아, 예. 저에게 얘기를 아, 하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게 왜 스트레스예요? 왜 마음에 걸려요? 아, 제가 원래는 이제 맏딸이고 네, 맏며느리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친정 부모님, 시어머니 신경을 많이 내가 써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원래 있는데 제가 생각한 기준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다는 게 항상 마음 깊이 있었거든요. 네, 인제 그 아버지의 얘기를 들은 것 자체가 이제 저한테는 트리거가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애써 누르면서 아이와 제 마음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건드리시니까 그 죄책감이나 의무감이나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는 힘들고 음, 부모님한테는 쪼금 어떻게 음, 보면 결과적으로는 소홀하고 싶은데 음, 음, 예 어쩔지 모르겠고 음, 이거는 이제 일예인데 다른 예로 뭐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어떤 성격이나 이런 행동 거지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스스로 이렇게 격려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제 음, 질책으로 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러시네. 자기 질책으로 많이 가는군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을 하신 부모님의 원망보다도 왜 내가 바쁜 거 모르시나?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바쁜데 아 네. 못 알아주시네 그런 원망이나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 원망이 더 크고 그러니까 원망이 있고, 네. 왜 나를 더 못 이해해 음, 주시는지 그런 이제 원망이 있고 교수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음 제가 네, 그러니까 저에 대한 마음을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잘 안 되는 게 또 그 원망스럽고 음, 그리고 어 그 두 가지 마음이 상반된 거예요. 저에 대한 것도 그렇고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음. 예. 내가 또 정리가 안 되네요. 못해드린 거에 대해서 자기 예. 비난도 하고 싶고 예 자기 비난도 있고요. 양수겹장이네. 네. 양쪽이 이렇게 하니까 최근에 되게 마음이 좀 괴롭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의 날씨든 그 마음 챙김이 좀 계속 그러니까 그 잔잔한 그 아주 깨끗한 맑은 물에 돌을 던지면 그 모래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흐려지잖아요. 네네. 예. 그런 마음 상태인 거예요, 제가 네네. 요즘. 예. 그러시겠습니다. 네. 최미 선생님 그 8번 그림 부탁합니다. 네. 우리 동기 상태 이론 동기 없으면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와 목표를 이루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추동력, 소망이죠. 이게 스트레스든 웰빙이든 동기가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어요. 어떤 동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기가 뭔가 좌절됐죠.
뭐 큰 딸로서 뭐 큰 며느리로서 뭘 하고 싶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좌절을 느끼는 거죠. 그 큰 딸로서 뭘 잘하고 싶다, 뭐 큰 며느리로서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거 뭐 뭐라 그러시든지 아마 귀뚱으로 듣겠죠. 또 그러시네, 또 노래하시네, 이러고 지나갈지도 모르지. 그런 욕구가 없다면 내가 정말 좋은 며느리, 좋은 맏며느리가 돼야지, 좋은 맏딸이 돼야지, 그런 욕구, 동기가 없다면 뭐 그런 말씀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실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안 돼요. 혹은 동기 좌절의 예상, 또 그러시겠네, 또 지금도 그러시는 거 아니야, 또 다음에 또 전화 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미래까지 걱정하고, 이 동기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부모님한테 바라는 마음도 있어. 한편으로는 내가 해줘야지 하는 동기도 있는데 부모님이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동기도 있는 거죠. 부모님이 나에게 뭐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동기가 없다면 무슨 말씀하든지 간에 그게 왜 스트레스겠어요. 또 그러신가 보다. 그분들한테 내가 바라는 게 없으니까. 그 10번으로 가주세요. 네. 뭘 바래 4종 세트. 이거는 이제 긍정심리의 그 웰빙 인지 기법이죠. 생각을 쓰는 거예요. 명상, 마음 챙김으로 떨어뜨리고 쉬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적극적으로 쓰는 거예요. 긍정심리 기법입니다. 선생님이, 라떼님이 이거 몰바레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삶에서 선생님은 1번 뭘 바라십니까? 동기, 이게 지금 동기 찾는 거예요. 동기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고, 이것이 스트레스와 웰빙의 원인이죠. 이거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동기 찾는 작업인데, 선생님 삶에서 선생님 뭘 바라시나요? 답이 쉽게 안 나오시죠? 네. 네. 우리가 선생님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결혼하고, 그냥 아이 낳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죠. 왜 그러는지, 내가 무슨 삶을 원하는지, 그거에 대한 숙고, 이 웰빙 인지를 통해서 숙고의 삶. 우리가 명상한다고 해서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안 되고 생각을 잘하는 숙고를 잘 해야 돼요. 숙고. 반추 대신 숙고. 왜 부모님은 날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뭐 자꾸 반추하지 말고 숙고. 왜? 그리고 부모님은, 또 아버님이 라떼님한테 좀 서운하시다고 했는데, 그 아버님은 라떼님한테 뭘 바라시는 것 같아요? 2번. 아버님은 라떼님에게 뭘 바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사실 제가 큰딸이고 음, 동생들은 결혼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평균 수준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음, 그거를 부모님이 원하셨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다 평균적이라는 게 뭐예요?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보는 직장 다니고 아이 낳고 결혼해서 별 트러블 없이 그냥 사는. 네네. 네. 그냥 먹고 살 거 걱정, 직장이 있으니까 먹고 살 걱정 없이 그냥 네네. 저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가는. 음, 네. 근데 반면에 동생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죠.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자립도 제대로 안 됐고 또 동생 한 명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음, 그거와 비교했을 때 사실 저는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타입이었고 맏며느리, 그러니까
딸로서 좀 기대감 같은 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네네. 있었던 걸로 기억을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모님은 저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제가 부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식들도 낳았고 이제 출가도 했으니까 더 너네가 그 평범한 가정을 이룬 너네가 음. 자신들을 조금 더 생각해 주고 음. 다 자주 보러 오고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 음. 네. 기대감이라고 표현할 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또 기본적인 건데 저한테는 사실 올해나 작년에 기본적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조차가. 음. 예. 뭐 이 평소에 이거에 대한 숙고는 쭉 하시기 바라고요. 이 4가지. 네.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도 권장합니다. 짬짬이 이거를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실 때도 심심하실 때 유튜브 보시기보다는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금 라떼님한테는 뭐 시간도 많이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 리액트 하지 말고 액트 해라. 이거 하나의 전략입니다. 리액트 하지 말고 액트 해라. 이 말씀은 부모님이 뭐라 그러든 그거에 리액트 하지 마세요. 그냥 액트 하세요. 이것도 조금 뭐 좀 수련이 필요하죠. 금방 되진 않지만 해보세요. 하나하나 그걸 따지지 마세요. 뭐 아버지는 그럴 수 있지. 아버지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어르신들은. 그러면 할 수 있죠. 네. 그걸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그런 거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세심하다고 해야 되나? 남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냥 그럴 수 있지가 않고 음. 그게 '왜 그러지?' 음. 예. '내가 뭘 잘못했나?' 음. 이런 성격이더라고요. 음. 예. 그러니까 여기 뭔가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네, 건지.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들으면서 하면 좋은데 그래도 짧은 시간인데 선생님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그 17번 부탁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제 책에 2000년도 책에 있죠. 그때는 MPPT였어요. 지금은 이제 MMPT고. 이 동기 여러분 그 이 동기 관리인데 다 연결되는 거예요. 동기 상태 이론, 그다음에 처음엔 좀 딱딱해요. 내가 무슨 뭐 대학생인가 뭐 이런 공부도 해야 되나 할지 모르지만 일단 배워두시면 편해. 그 고비를 넘겨야 돼. 아까 그 먼지님처럼 그때 금방금방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동기 상태 이론, 그다음에 멀발의 4종 세트, 그다음에 이 내재 동기냐 외재 동기냐 접근 동기냐 회피 동기냐.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부모님께 예를 들면은 찾아간다거나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해드릴 때 그 해드리는 게 내가 접근 동기로 하고 있어요, 회피 동기로 하고 있어요. 안 하면 혼나니까 해요,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화 연락을 할 것 같아요, 라떼님? 두 번째긴 한데 사실 약간 의무감도 있고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 그게 접근 동기 같아요, 회피 동기 같아요? 예전에는 뭐 기쁘게 해 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선생님 상당 부분이 회피 동기로 이루어질 거예요. 예. 회피 동기죠. 예. 네. 그거 안 하면 혼나고 그런 말 듣기 싫어서 해드리다 예. 보면 그러면 그 선생님의 전화 안 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으시겠죠. 목소리에 묻어나겠죠. 네. 선생님의 태도가.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리액트 하지 말고 액트 하라 그랬죠? 네. 선생님이 이제 벌써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의 얘기를 심중을 들었어. 그러면 전화를 할 때 금방 아버지 저 기다리셨어요. 죄송해요. 좀 첫째가 이번에 유치원에서 어쩌고 어쩌고 해서 늦었어요. 이렇게 살갑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했었는데 네, 지금은 지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선생님이 리액트 한다는 뜻이에요. 리액트. 아버님의 반응. 너 왜 연락 안 하냐? 마치 똑같아. 내가 좀 청소하려는 중인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계집애 방구석에 이게 무슨 돼지우리냐? 뭐하냐? 빨리 청소해. 그 말을 들으면은 네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쉽게 따뜻하게 뭐 찌찌뽕하면서 청소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갑자기 청소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리액트한 거예요. 리액트. 쉽진 않은데 마치 그 아버님의 그걸 안 들은 양 행동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버지 태도가 그 서운한 걸 받아들이겠지만 선생님이 그거를 전혀 모르는 양 계속해서 반응하시면 아버지가 풀립니다. 리액트 하지 말고 액트 해보세요. 이건 하나의 기법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공부를 하시고 내가 뭘 바라는지 내가 지금 접근으로 하고 있는지 회피를 하는지 잘 돌아보시면서 그 내가 뭘 바래와 함께 뭘 바래 사종 세트와 함께 내가 지금 회피 동기로 하고 있는지 접근 동기 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시면 지금 선생님 말씀을 제가 좀 더 충분히 좀 받아주고 진행했으면 하는 저 스스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 조금 그 처방전 비슷한 거를 더 먼저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끝나신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유튜브 또 제가 올릴 테니까요.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또 나오실 수 있나요? 다음 주 네네. 네, 그럼 한번 오늘 저하고 말씀 나눈 것을 한번 이제 곰곰이 한번 숙고해 보시고요. 그거를 한번 생활 속에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몰바레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상대방이 바라는 건 내가 전화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바라는 것은 전화를 일주일에 몇 번 한다, 한 달에 몇 번 한다 그 자체가 아닐 겁니다. 잘 한번 숙고해 보세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바라는 건 뭐지? 그걸 한번 보시면 리액트 하지 않고 액트 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라는 거 진짜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반응에 리액트 하지 않고 아버지가 진짜 바라는 거 또 내가 바라는 것을 핵심을 잡고 액트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많이 못 들어드리고 좀 끄는 네. 좀 죄송해요. 아니요. 도움 많이 됐고 제가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은 혼자 있어서 네. 이거 교수님 내주신 숙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거를 제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한번 숙고해 보는 마음 공부의 그 먹이로 소재로 삼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시면 다른 분들도 자신의 지금 라떼님이 이렇게 소중한 사례를 올려주셨으니까 자신의 사례와 이렇게 연결져 보고 다음에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다음 주에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올해인가요? 다음 주가 올해의 마지막 날이겠네요. 12월 31일. 네, 좀 뭐 이렇게 의미를 또 부여해 보자면 2022년 마지막 날이군요. 네, 또 좋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러면 1분만 우리 마음을 좀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또 생각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옵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들의 코멘트 혹은 소감, 네, 질문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피님, 리액트하지 않고 액트해라. 네, 꼭 필요한 것 같습니까? 지금의 선생님한테? 네.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는 게 더 갈등을 키운다니까요. 나의 리액트가 에스컬레이션을 만드는 거죠. 남편과의 관계든 뭐 직장 동료와의 관계든 딱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거. 그리고 긍정 심리를 선택하는 거죠. 액트하는 거죠. 네. 소피님 핵심을 잘 뚫어보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오 선생님, 긍정 심리에 마음 쓴다가 많이 필요한 일주일이었군요. 네. 아라지님은 바울님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셨군요. 네, 잘 됐습니다. 어떤 방향을 찾은 것 같아서. 바울님 지난번에 해결 못한 게 다시 또 돌아볼 수 있게 됐군요. 잘 됐습니다. 니르님 리액트하지 말고 액트. 카톡 푸사 글귀로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게 아마 성장 동기를 크게 자극하는 문장이 됐군요. 그럼 웰빙 인지네요, 선생님한테. 리액트 하지 말고 액트해라. 선생님의 웰빙 인지 문장이 됐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 선생님, 다른 분 사례로 마음 치유가 되셨다니까 저도 기쁩니다. 네. 네. 임 선생님, 덕담 고맙고요. 별님, 오랜만이네요, 별님. 네. 아버님과의 갈등 또한 해몽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해몽이 중요하죠. 결국 우리가 구성주의니까요. 네. 사례를 들으며 울컥하며 울림이 크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박 선생님은 안 선생님이 좋아하셔서 아주 반가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주, 이번에는 또 즐거운 크리스마스도 있고, 물론 또 올해 뭐 다사다난했죠. 일어나지 말아야 일 참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분위기가 예전만 하겠습니까마는 그럴수록에 더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또 상당히 의미 있고 네,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의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창 닫고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정희님 그런 네.